안녕하세요. 퀀텀맨입니다. 오늘은 퀄컴에 대해서 안전마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의 안전마진 분석을 약간 버피 스타일로 적용하여 성장률을 이용하여 안전마진 분석을 해보는 건데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퀄컴의 주가이고, 그 다음에 베스트 케이스 때 목표 주가가 이 정도까지 갈 것이다.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3번 시나리오, 4번 시나리오,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본 책을 한 가지 적용하여 더 추가로 해봤는데요. 요즘 마크 미너빈이라고 미국 투자 대회에서 1등을 한 사람의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게 이제 위험 우선 접근을 해라. 얼마만큼까지 얘가 빠질 수 있냐, 보통 사람들은 들어갈 때 얘가 얼마만큼까지 오를 것이냐, 이것을 보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원금을 잃지 않는 것, 얼마만큼까지 빠질 것이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퀄컴을 봤을 때 다운사이드는 최대한 20%까지 가능하다. 그 20% 손실은 나는 그 정도까지는 견디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분 설명을 해라. 가능한가, 이런 거가 있는데, 2분 설명을 가능해야 최종 통과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퀄컴에 대해 알아보면은 티커 QCOM입니다. 그리고 성장률 변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률은 지금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는 연 평균 10%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24년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률에 미치는 인젠 변수는 스마트폰의 수요가 언제 회복될 것이냐, 이것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수요가 13년에 좋진 않아서 애플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애플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 퀄컴, 샤오미 이런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서 핸드폰 수요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컨센서스가 많았는데요. 중국이 리오프닝 해도 지금 아직 그렇게 휴대폰 시장이 막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은 아니어서 조금 주가가 더디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원래 한 3년 정도였는데 요즘 한 그래도 5년 정도 교체 주기로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여서, 그것도 이제 휴대폰 관련 회사들의 그런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성장률 변수에는 요즘 이번에 애플이 발표하면서 화두가 됐죠. XR 기기, 이거이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카,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게 뭐 미래 먼 얘기일 수 있는데 애플은 바로 내년도에 공개할 거고요. 이게 사실 혁신이 되는 게, 이렇게 AR 기기, XR 기기 이런 걸 쓰고 있으면 이걸로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XR 기기를 보고 누가 이야기를 하면은 XR 기기에서 자체적으로 번역을 해서, 통역을 해서 뭐 눈에 보여주기도 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통역해서 또 말해주기도 하고, 이러한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XR 기기를 통해서 어플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구글 번역 어플, 내가 이렇게 기기 해가지고 그냥 손가락으로 세상에 있는 이걸 터치하면 번역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그 외에 뭐 갑자기 할 일이 생겼다, 지나가다가, 그럼 엑셀 어플을 키면은 이 엑셀 기기에서 바로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서 여기 손으로 그 허공에 대고 따닥따닥 하면은 엑셀이 돌아가고, 이러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연상이 가능하려면 휴대폰과 뭐 블루투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XR 기기 안에 이렇게 칩을 넣어놓는 방식이 요즘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칩이 있으려면 이제 휴대폰도 연산이 가능한 것처럼 XR 기기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칩이, 연산을 할 수 있는 칩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칩을 AP라고 합니다. 이게 퀄컴 엣지 매출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최종 터미널 변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변수는 이제 터미널 퍼를 할 때 쓰이고요. 터미널 퍼가 몇으로 해서 얘를 이제 역산해서 현재 적정 퍼를 계산할 것인가, 이럴 때 쓸 수 있습니다. 터미널 퍼를 계산할 때 참조 회사는
IT 중에 성숙기에 접어든 컴퓨터 회사 HP를 했고요. 스마트폰이 이제 점점 이렇게 성숙기 되면서 예전에 유물처럼 컴퓨터처럼 이렇게 되면은 HP 정도 같은 그런 회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HP를 담았을 때 HP는 현재 파워가 9배 정도입니다. 하지만 퀄컴의 그런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요인은 퀄컴은 ROE, ROA가 매우 높은 그런 그 투자 대비 이익을 많이 창출해내는 그런 성장의 DNA가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프리미엄을 줬고요. 그리고 지금 변화하는 세상에 XR 기기나 뭐 스마트카 이런 거에 적응을 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에 프리미엄을 줘서 11배, 터미널 퍼를 11배로 줬습니다. 성숙기에 들어갔을 때 퍼입니다. 그 다음에 뭐 추가 자료들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퀄컴의 매출 비중은 뭐 AP치 아까 말씀드렸던 그 휴대폰에서 연산을 할 수 있는 그 소형 칩이 주 매출이고요. 그 매출들을 QCT에 넣어서 같이 공시를 하는데 QCT가 70%입니다. 스마트폰 관련 칩 그런 매출이 40%고요. 그다음 그 외에 IoT, 그다음에 자동차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매출이 30%입니다. 뭐 자율주행 이런 것도 돼도 계속 그 자율주행 하면 그 차 안에서 이렇게 연산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신규 수요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퀄컴은 예전부터 그 통신 특허 그런 라이센스 강자죠. 그 라이센스에서 오는 매출이 아직도 30%나 됩니다. 그 3G, 4G, 5G 그런 무선 통신망 관련된 그런 라이센스입니다. 그 외에 이제 경쟁자들을 보면 RF라고 그 뭐 와이파이 그런 통신을 받아들이는 그 휴대폰 내에 그런 통신칩 그런 거는 경쟁을 브로드컴이랑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산 칩은 AP는 뭐 미디어텍, 삼성, 애플이랑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애플도 최근에는 그런 연산 칩들을 나 자체 설계로 만들래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작년에 퀄컴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애플이 나 자체 칩으로 할 거야, 자체 설계로 모든 걸 할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해가지고 퀄컴 걸 이제 안 쓰게 되면서 퀄컴의 주가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퀄컴은 말한 게 이제 우리는 스마트카에 관련된 매출로만 해도 신규 매출로만 해도 애플에서 그 감소된 매출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해서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주가는 좀 떨어진 상태고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이고 그게 어떻게 시나리오 분석을 해갔는지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스트 케이스 때는 여기까지 오를 수 있을 거다. 시나리오 1번이고요. 그렇게 점점 보수적으로 잡아서 워스트 케이스 때는 시나리오 4번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거입니다. 퀄컴의 현재 주가는 7월 지금 초 기준인데요. 7월 초 기준으로 115달러고요. 이때 지금 선행 퍼로는 12배 정도 나옵니다. EPS는 9.4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그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 때는 5년 CAGR을 20% 정도 잡을 수 있고요. 터미널 파워는 13배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퀄컴의 스마트폰으로 변화하는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으로 변화하는 세상에서 스마트폰에 적응하면서 그 AP 칩을 판 그런 성장한 여력을 보고 그걸 성장률에 녹여봐서 베스트 케이스 때는 그 XR 기기랑 스마트카 관련된 그런 칩의 헤게모니를 퀄컴이 잡을 거다 이렇게 해서 20%를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이후에도 그 5년 뒤에 그런 칩 관련된 연산 관련된 건 퀄컴이 잡을 거다 해서 터미널 이하도 13배까지 줄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이럴 때 타겟 적정 퍼는 현재 25배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주가와 상승 여력은 지금 100% 정도 현재 주가 대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나리오에는 컨센서스 대비 플러스 3% 지금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연환산 플러스 10% 정도 이익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3% 정도 본 거고요. 3번 시나리오는 여기서 마이너스 3% 정도 해서
13%, 10%, 7% 이렇게 본 겁니다. 이 3% 정도로 이렇게 좀 평생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좀 크게 잡은 이유는 뭐냐? 이게 사실 지금 스마트폰에서 XR, 그 다음에 스마트카 이런 걸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이럴 때 헤게몬을 누가 잡냐? 이거는 뭐 되게 큰 변수가 되겠죠. 누가 이걸 잡고 누가 못 잡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크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번에 생성형 AI 때문에 챗GPT 이런 게 이제 XR 기기에 들어가면은 얘한테 지나가다가 물어보면은 XR 기기에서 얘가 저 건물은 뭐야? 그러면 얘가 계산을 지지직 연산을 해서 답변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얘 내에서도 추가 학습이나 이런 게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 작은 칩 내에서. 그러려면 컴퓨터만한 사용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거를 써야 되냐, 이런 그런 그 초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이 이렇게 높은 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래서 그러한 변수를 여기 녹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최악의 시나리오 때는 5년 성장은 5%, 터미널 PER은 10배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이거는 뭐 이제 스마트폰에서 얘가 퀄컴이 이제 그 이후의 변화에 대응을 못해서 매출이 이제 많이 뭐 큰 발전은 없을 거다. 하지만 여태까지 지금 XR 기기나 이런 스마트폰 관련된 계약도 따내고 있고, 그거 관련된 조금의 매출만 반영해서 연한선 5% 정도 5년 동안 발생할 거다. 근데 5년 뒤에는 터미널 PR 10배로 그렇게까지 유망하진 않은 성숙기에 들어가는 그런 회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타겟 적정 펀은 현재 10배 정도 나오고요. 그럴 때 주가는 94.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18, 18%까지 퀄컴이 현재 주가에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크 비나위니가 얘기한 얼마까지 빠질 수 있냐, 이걸 봤을 때 18%까지 빠질 수 있다. 퀄컴은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락바텀이 좀 있는 그런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주가가 많이 좀 하락을 했지만, 이게 과연 끝이냐, 퀄컴의 끝이냐, 최근 좀 반등은 했죠. 이 퀄컴의 끝이냐 했을 때 이건 그냥 락바텀이 있는 그러한 지금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조금 상황이다. 금방 오를 것이다. 이렇게 약간 볼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대꾸알 감사합니다.